이번 시간에는 85회 실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5회 폴더 들어가서 텍스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죠. 수험번호 2, 2개, 1, 6개. 이런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클릭하면 또 작은 창이 나타나죠. 85회 시험 유형은 A형, 감독관 번호 8567 A형이고 8567 엔터하면 8567 엔터하면 시작되죠. 실무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무시험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항상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나오고 회사 등록 클릭해서 오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온상에 맞고요.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3527403777 135403777 맞네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나기동 맞고요. 개업연회를 2014년 3월 20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경기도 안산시 이거를 봐버리면 안 돼요. 헷갈리기 위해서 밑에 써놨어요. 사업장 주소를 봐야 됩니다. 사업장 주소 하나도 안 써있죠. 이거 입력해 줘야 됩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도 소매 맞고요. 종목 가전제품 문구 아니네요. 가전제품 수정해 줘야 되겠죠. 2개 찾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서명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세무서는 안산 사업장 조회지 안산으로 가야 됩니다. 안산. 그래서 수원이 아니라 안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답니다. 이게 지워져 버렸는데 이 수원 안산 세무서입니다. 안산 세무서.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장 주소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거미올길 13 선부동 오케이. 이렇게 단순히 타이핑하면 되고요. 종목이 문구가 아니라 가전제품이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주소를 따라가니까 안산시 안산 세무서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관할 세무서가 지워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인쇄 과정 중에 지워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하나하나 또 비교해 보죠. 현금 1,000만원 맞고요. 당좌예금 3,000만원. 당좌예금이 300만 잘못 적혀서 3,000만원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보통예금 1억 원 맞고 외상매출금 5천만원 맞고요. 대손충당금 5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수정해줘야 되고요. 상품 2천만원. 바드럼이 4천만원 맞고 대손충당금 40만원 맞고 상품이 2천만원 맞고요. 비품 1,000만원 맞고 비품에 대한 감가 누계액 200만원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채 및 자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이 4천만원 맞고요. 지급범위 2천만원 맞고 단기 차액금 3천만원 맞는데 중간에 선수금이 빠졌네요. 선수금 2천만원을 여기 밑에다가 추가로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본금 1억 4,710만원 맞고 오케이. 당좌예금,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선수금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거 수정 입력해 보겠습니다. 당좌예금이 300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5천만원이 아니고 50만원. 마지막으로 선수금 금액이 2천만원 되고 대손충당금 여기 있네요. 4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고 잘못 입력한 게 하나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잘못 입력했을 때는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도 찾아야 됩니다. 맞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50만원 외상매출금을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이거 5천만원이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40만원이고 이렇게 뭔가 하나 숫자를 잘못 건드리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대비해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깁니다. 한번 혹시나 실수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역시 끝날 때는 대차 차액이 없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보험상사의 정기분 기말채권과 기말채 부분은 다 작은 것 같다. 이거는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입력하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월 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여기 있네요. 강진상해 3,500만원 맞고, 선부상사 없네요. 하이전자 600만원, 저희 하이전자 500만원, 600만원으로 바꿔주고요. 600만원. 선부상사는 없는데 선부상사를 일동상사로 바꿔서 입력해야 되겠네요. 900만원 금액 맞는데요. 거래처만 틀렸습니다. 일동상사로 바꾸겠습니다. 일동상사. 오케이. 그러면 일동상사 900만원. 하이전자 600만원, 강진상이 353,500만원. 맞죠? 외상매입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양지전자 1,700만원 맞고요. 두리컴퓨터 2,000만원 맞고, K전자가 빠졌네요. 입력합니다. K전자. F2, K전자. 금액은 300만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 등록하시오. 오케이. 등록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기관 여기 있죠. 금융기관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98002. 은행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1번 클릭하고요. 계좌번호 1000-302-998167 엔터 하면 되고요. 개설은행은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우리은행이라는 게 검색이 될 겁니다. 우리은행 검색되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계좌 개설일 없고요. 예금 종류,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면 되죠. 보통예금 만기 없죠. 없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면 됩니다. 사용 여부 밑에 사용 여부 여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타 같은 거 실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8월 2일 넘어보겠습니다. 8월 2일에 일반 전표 입력. 8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 자명이 불분명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일단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입니다. 대변에는 가수금이죠. 모를 때는 가수금. 차변에 보통예금 103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는 가수금 200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8월 21일 보겠습니다. 8월 20일 당사는 거래처 동백상사로부터 상품 10개, 개당 만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당사 발행, 당사는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했다. 거래처 동백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는 상품입니다. 상품 금액은 10개 개당 만원이니까 10만원. 차변에 상품 10만원. 대변에는 어음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어음이죠. 상거래니까 지급어음 맞습니다. 지급어음은 거래처 등록해주고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금액은 10만원. 대변에는 지급어음. 거래처 동백상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8월 25일에 매출 계약하고 선수금을 받은 미림전자에 세탁기 5대를 인도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당사 부담 운반비 15만원 현금 지급. 매출할 때 운반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운반비입니다. 차변에 운반비 대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전표 번호 하나를 맞춰주란 이야기고요. 보니까 계약금 받은 게 60만원이에요. 60만원 받았고 전체 거래금액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 계약금 600만원 빼주면 540만원. 540만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540만원, 그 다음에 선수금 60만원 되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되는 거죠. 상품 매출이 되는 거, 상품 매출하고 그리고 차변에 또 운반비 15만, 대변에 현금 15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적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선수금 거래처 미림전자 적어줘야 되겠죠. 미림전자 금액은 60만 원이었고요.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또 미림전자죠. 미림전자 1011 위에 있는 거래처 번호 적어주면 되겠죠.
금액은 540만 원. 또 차변입니다. 운반비가 있었죠. 운반비. 매출 운반비니까 800번대고 금액은 15만 원. 대변이죠. 대변. 현금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현금 101번. 운반비 현금 지급했죠. 15만 원. 15,000원이 아니고 15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는 상품 매출 600만 원. 상품 매출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전표 번호를 한번 살펴봅니다.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만약에 전표 번호가 다르다. 그렇다면 역시 번호 수정 클릭해가지고 이 전표 번호의 번호를 똑같은 번호를 1번으로 쭉 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1엔터 1엔터 이것만 하면 되세요. 다 수정했으면 번호 수정 클릭해주면 되고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9월 7일 9월 7일로 가겠습니다. 당사, 우리 회사죠.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취득가 3천만 원을 영동상사에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1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당좌 수표로 지급받았으니까 타인 발행 수표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입니다. 현금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팔아둔 거니까 나머지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현금, 나머지 4천만 원은 미수금이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 거래처 입력해줘야 되고 대변에는 토지 금액 나가고 3천만 원의 토지가 대변으로 나오고 3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이 남죠.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받은 게 있죠. 101 현금 1천만 원. 또 미수금이 있죠. 미수금. 거래처 써줘야 되고 영동상사 4천만 원. 대변에는 토지가 나갑니다. 토지 화살표 해갖고 3천만 원짜리였죠. 3천만 원짜리 나가고 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 2천만 원 이런 식의 입력할 수 있습니다. 9월 8일로 가겠습니다. 9월 8일 매출 거래처 영화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올 것이고요.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했다. 돈 받았으니까 입금표 전액 500만 이렇게 써주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 108번을 써주고 거래처 영화상사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1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영화상사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또 한 줄로 입금으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10월 14일로 가겠습니다. 10월 14일 고객 응대를 위한 접견실을 꾸밀 화분과 꽃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 국민카드 결제 국민카드니까 일단은 미지급금 거래처 국민카드 대변에 써주는 거고요.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일단 소모품비가 될 것이고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비. 그래서 차변 소모품 2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국민카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국민카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11월 18일 11월 18일 상품 보관 상품 홍보관 보관이 아니고 상품 홍보관 개설을 위해 점포를 보증금 1천만 원에 남촌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의 현금을 지급했다.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 1천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차변에 임차 보증금 1천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현금 101 현금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임차 보증금 이거 나중에 받아갈 채권 아닙니까? 거래처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하시면 됩니다. 남촌 빌딩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 답안에는 입력을 안 하는 걸로 답안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뭔가 헷갈린다. 입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입력하시는 겁니다. 입력한다고 해서 감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력해야 될 때 입력 안 하면 감점이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회사의 차량을
1,5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45만 원 및 기타 부대 비용 1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한꺼번에 다 나갈 겁니다. 다 더해보겠습니다. 1,500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15만 원 하면 1,560만 원. 1,560만 원 전액 다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6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560만 원 이렇게 되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6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1,56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죠. 9월 30일 일단 보겠습니다. 9월 30일 분계를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20만 원이 빠져나왔고 이게 수도광열비 20만 원 준 겁니다.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어 회계 처리한 정기요금 20만 원 중에는 사무실 전화요금 8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전액 다 수도광열비가 아니고 8만 원은 통신비예요. 그러면 20만 원 중에 8만 원 통신비니까 12만 원만 수도광열비인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하나 더 적어줘야 되겠죠. 통신비 8만 원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차변에 적어줘야 되는데 대변에 적어주면 차변에 8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12월 11일로 가겠습니다. 12월 11일 분기해 놓은 걸 보니까 상품 매출 200만 원짜리 상품 매출했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으로 외상 매출했다고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번 12월 11일 거래처인 용인상사에 상품 2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이거는 판매한 게 아니고 계약한 겁니다. 계약한 거니까 일단 그 상품 매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알면서도 좀 이게 틀리는 게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리셨습니다. 이게 금액이 나와 있고 거래처도 나와 있고 뭐 거래인 것 같은데 계약일 뿐이에요. 계약은 거래가 아니죠. 거래가 아니니까 분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했다. 담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니까 분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F5번 엔터, F5번 엔터 이렇게 삭제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계속 분계를 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냥 삭제만 하면 됩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상 12월 31일이죠. 1번 8월 31일에 구입하여 자산 취득원가 47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1만 원이다. 그렇다면 소모품으로 살 때 회계 처리를 했어요. 47만 원을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남아있는 건 21만 원이에요. 그러면 47만 원 중에 21만 원 남아있으니까 26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용했다. 그런 사용한 거는 소모품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는 소모품비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소모품비 26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 26만 원 그렇게 되죠.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인데 소모품비 금액이 26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 26만 원 이렇게 되죠. 2번입니다. 기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30만 원을 계상하다. 단기 차입금 차입했으니까 이자 비용이 생기겠죠. 비용이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30만 원 그렇게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 30만 원. 오케이. 3번입니다. 12월 1일에 12개월분 화재보험료 보험계약 기간은 내년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1년인 거예요. 12달인 거예요.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죠.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액 다 보험료로 처리했습니다. 올해의 보험료는 한 달밖에 없어요. 11월 1일에 지급했으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중에 곱하기 12개월분에 11개월은 올해 보험료가 아니고 내년의 보험료라는 거죠. 내내 보험료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3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11 하면 275만 원이 돼요. 275만 원을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으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로 회계치를 해서 보험료를 그만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금액이 275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800번대죠. 27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죠. 4번입니다. 기말결산 시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다. 결산차면 결산 대변 입력하라. 역시 결산자료 입력해가지고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기말 상품 재고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죠. 300만 원. 300만 원 하고 전표 추가 클릭 확인 예 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12월 31일로 한 번 더 조회해 보면 12월 31일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1억 971만 4,300원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입력되죠. 간편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거의 풀었고 마지막 문제 7번 조회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 복리후생비 발생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뭐를 다 비교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종계정원장 들어가시면 돼요. 월 계정 과목에 월 비교한 종계정원장 들어가서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판이니까 811번입니다. 811번 월별로 비교가 돼 있죠. 가장 큰 달 80만 원이 있네요. 5월달 80만 원. 그래서 5월 80만 원 적어 놓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월 말 비교동자산은 전기 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월 전기와 비교하면 재무상태표죠. 비교동자산 재무상태표. 월이 6월 말입니다. 6월로 엔터하면 6월 말이 될 것이고 비유동자산이 여기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보시면 비유동자산 전체 금액 6월 말의 금액은 4,065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기 말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4,065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주면 얼마가 증가했는지 계산이 되겠죠. 4,065만 원 빼기 800만 원 하면 3,265만 원. 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3,265만 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2월에서 3월 중에 발생한 상품 구입, 총 구입 건수와 총 구입 대금은 얼마인가? 상품에 대한 겁니다. 구입 건수도 물어봤고 대금도 물어봤어요. 교체적인 상품이고 건수까지 알려면 이거는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계정별 원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 들어가서 2월부터 3월까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상품 146번이네요. 146번 상품. 여기서 전체 구입 건수 2월에 하나 둘 셋, 3월에 하나 둘 셋, 넷 전체 7건이죠. 그러니까 7건이고 금액이 2월에 월계가 810만 3,400원이고 3월에 월계가 1,386만 원이에요. 이거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월계 1월 8103,400 더하기 3월 13860 000 하면 2,196만 3,400원이 돼요. 더하기 계산기 두 대를 보시고 이 금액 그 시험지에 적어 놓고 넘어갑니다. 21963,400이고 다 풀었으니까 이제 입력만 하면 되겠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역시 이론 문제 풀자마자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답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방 조회한 거 1번에 몇 월? 5월 엔터 80만 원. 이번에는 3265000 3번에는 7건이고 21963,40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닫기 클릭, 확인 클릭, 마지막으로 노란 버튼 답안 저장 클릭, 또 확인 클릭. 오케이. 이렇게 하고 USB 제출하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